예, 여기에서 아마 엄청난 증거라든가 내용, 콘텐츠가 도출이 될 겁니다. 여기도 정말 아주 복마전이거든요. 예, 아직까지 그 끝이 어딘가가 불명확하지 않죠. 앞으로도 계속 그 게이트가 파헤치질 김남국 게이트. 네, 2라운드가 개막됐다 하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2라운드 지금까지 김남국은 어떻습니까? 네, 김남국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자기가 내부 정보를 기업으로부터 이 코인 업체 또는 거래소, 빗썸 뭡니까? 네, 업비트 이런 데서 자기에게 투기 돈을 벌기 위해서 내부 정보를 이용을 했느냐. 네, 또 하나는 처음에 10억 갖고 투자를 했는데 그 10억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얘기. 네, 그리고 뇌물성 정보를 받고 돈을 벌고 그러면 상대편 업체에게는 뭐를 해줬느냐. 무슨 개정안 이런 거를 이 대표 발의를 해서 실제로 개정안에 동참을 해서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게끔 했느냐. 이런 것들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려 17일 동안 잠적을 했죠. 잠적을 하고 마지막에는 가평 휴게소에서 자기 보좌관으로 보이는 듯한 승합차의 뒤에서 뭘 이렇게 끌어내리는 이렇게 그 사진이 포착이 된 후에 17일 만에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예, 어제 그저께는 그 안산에 자기 그 선거 사무소, 국회의원 사무소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이 온라인 매체가 찍어가지고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요. 어제는 아예 당당하게 국회 의원회관에 딱 들어왔죠. 1011호입니다. 1011호. 예, 이 김남국이 의원회관에 10층 11호. 그래서 이 업계에서는 여의도 10층이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제가 일주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의도 10층이라는 얘기는 김남국을 비롯해서 국회 정무위원회 몇몇 의원들이 사용하는 사안이죠. 그래서 코인 관련해서는 국회 10층에서 뭐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왔다는 것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 어제 중요한 또 2라운드가 시작이 됐는데요. 2라운드가 업비트, 빗썸 이런 데가 우리나라 양대 코인 거래소입니다. 코인. 예, 주식을 증권 투자를 하면서 주식을 거래할 때도 증권 거래소가 필요하듯이 지금 이제 증권, 채권 이런 것들이 다 한국거래소라는 이름으로 저 본사는 부산에 있는데요. 옛날에는 제가 지금 있는 여의도 이 스튜디오에 바로 앞쪽에 증권 거래소가 있습니다. 증권 거래소. 예, 지금은 이제 한국거래소로 해서 뭐 증시라든가 채권 이런 것들이 다 거래가 되는 그런 그 거래소로 발전이 됐는데, 예, 바로 이 코인 거래소는 지금 공적인 거래소가 없습니다. 그냥 다 개별적으로, 예, 어차피 자본시장법에 이게 포함이 되지 않는 투기성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몇 년 전에 세웠던 업비트, 빗썸, 네, 이런 게 양대 우리나라 코인의 그 양대 산맥입니다. 예, 세 번째는 코인원. 이렇게 세 곳을 어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검찰이 위믹스 사기 논란 관련해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예, 제가 보기에 지금 이 거래소를 압수수색을 했다는 얘기는 그래서 제가 제2라운드가 개막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예, 여기에서 아마 엄청난 그 증거라든가 그 내용, 콘텐츠가 도출이 될 겁니다. 여기도 정말 아주 복마전이거든요. 업비트와 빗썸, 우리나라 양대 그 코인 거래소, 예, 가상화폐 거래소, 예, 이 1년에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매출뿐이 아니라 순이익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동그라미가 2개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예, 이 업비트, 빗썸은 해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요. 예, 작게는 7, 8천, 수천억, 많게는 수조 원까지 이익이 발생합니다. 매출이 발생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익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익이. 예, 좀 이렇게 부진할 때는 수천억의 이 순이익을 벌고요. 아주 코인 시장이 활발하고 거래가 매우
유기적으로 벌어질 때는 순익만 수조원, 예, 매출액이 수조원이라 해도 놀래 자빠질 텐데 순익만 수조원이니까요. 이 업비트 빗썸이 최근 한 7, 8년 동안에 급성장한 가장 아주 대표적인 예, 그 업체죠. 아주 여기가 나오네요. 가상자산 거래소 실적. 예. 그렇죠? 2022년 작년에 영업이익이 바로 3조. 예. 예, 업비트 회사 이름은 두나무인데요. 두나무. 2021년 영업이익이 3조 2,700억. 예, 이익 자체가 저렇게 3조 단위가 나옵니다. 작년에는 8,100억. 예, 빗썸은 2021년에는 7,800억. 2022년은 1,600억. 예. 매출은 빗썸도 1조가 넘었죠. 2021년에. 코인원, 코빗, 고팍스 이런 데는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규모가 작지만 두나무와 빗썸, 즉 업비트와 빗썸 코리아는 매출이 3조, 4조, 영업이익도 3조, 2조 이상.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가상자산, 이 투기성 돈이 이만큼 많이 몰렸다. 자, 투기성 돈이 이 정도로 많이 몰렸으면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 돈 놓고 돈 먹는 장사 사업장에서는 여러 가지 비리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에어드롭. 예, 저 김남국한테 업체에서 막 그냥 무상으로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식에서도 무상증자가 있죠. 무상증자. 주식을 제가 예컨대 삼성전자 1,000주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거 주주들한테 환원을 좀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무상증자를 결정을 하죠. 그러면 1,000주를 갖고 있으면은 예컨대 그 비율에 따라서 10주를 갖고 막 그렇다면 10,000주를 갖고 있는 분한테는 100주를 주고 이렇게 자기 갖고 있는 비율대로 무상, 그러니까 돈을 받지 않고 주식을 나눠주는 걸 무상증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돈을 받고 주식을 주는 것을 유상증자라고 하죠. 무상증자, 유상증자. 예, 그런데 이렇게 에어드롭이라는 이름으로써 예, 김남국에게 그런 막 그냥 그 가상화폐를 던졌다는 거 아닙니까? 에어드롭. 그죠? 예, 여기에 김남국만 그랬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바로 이 빗썸과 업비트를 압수수색했다는 얘기는 이제 여기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마전이겠네요. 그죠? 선관위가 총체적인 복마전으로 인사채용을 기반으로 완전히 우리가 복마전의 실태를 봤다면 이제 업비트와 빗썸에 대한 압수수색 자료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자료를 이렇게 압수수색 했는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여기에서 상당한 비리 혐의가 포착이 될 겁니다. 이건 김남국뿐만이 아니라 아마 다른 사람, 다른 정치인, 다른 유력 이 실력자들한테도 이게 이거 큰일 났네. 나도 이거 한 6개월 전에 수십억을 놓고 한탕 튀겨서 돈을 뺐는데 이것도 다 드러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지금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업비트, 빗썸 압수수색은 김남국 게이트의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는 저는 신호탄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2라운드가 개막됐다라고 제가 제목을 다른 것입니다. 네. 저 업비트, 빗썸을 이제 수사관들이 계속 자료를 이제 확인하고 하면은 김남국의 이런 행태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력자들, 정치인들이 더더군다나 아주 이 민주당, 국민의힘에서도 물론 투자하는 사람 의원들이 있기야 있겠죠. 그렇지만 훨씬 더 이 가상자산은 민주당 쪽에서 먼저 바람이 불어가지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고 아마 김남국과 거의 비슷하게 무슨 내부 정보를 받아서 한탕 튀겨서 돈을 세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아마 횡행할 한 2, 3주 뒤에는 각종 매체에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저는 되겠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예, 기자의 촉으로서 예측을 합니다. 예, 아무튼 17만에 웃으면서 국회의 모습을 등장을 했지만 김남국이 글쎄요 앞으로 한 달 뒤, 뒤달 뒤에도 또 웃는 낯으로 그렇게 기자들과 농담 따먹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될까요? 네. 글쎄요, 김남국은 뭐 다음 총선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게 이제 제명 여야가 거의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제가 그 특위위원장하고 취재를 한 결과도 이번 사안은 진짜 2030의 뇌관을 건드렸기 때문에 다른 사안하고 많이 틀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야.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지금 여야가 김남국 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떤 그 제명이라든가 이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을 것인다. 제명이 확실하다면은 김남국은 제명까지 기다리진 않겠죠. 아마 잦은 사퇴 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김남국 당신 위해서라도 제명이나 잦은 사퇴를 받는 게 낫다. 제명을 아무나 받느냐. 지금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제명 처분 받는 것은 YS 김영삼 대통령밖에 지금 없는데 당신이 제명을 당하면은 거의 그 정치적인 비중이 YS급으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냥 담담히 제명 처분을 받아라. 제가 이렇게 논평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김남국 게이트가 새로운 국면 2라운드를 진입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네, 세 번째 이슈로 가기 전에 만평을 살펴볼까요? 네, 만평입니다. 고장난 발사체, 고장난 시스템. 네, 아이고 소리가 나오군요. 아이고 오발령 논란. 행안부와 서울시 어제 이거는 뭐 서울 시민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어제는 혼란스러울 텐데 총체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이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발사체도 고장났지만 시스템 자체도 우왕좌왕하는, 그리고 행안부와 서울시가 약간 서로 상대방의 책임 떠넘기기 그런 그 뉘앙스의 행태를 보인 것이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사실이 아니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실제로 북한이 도발을 해왔다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발령 논란, 오발, 이거는 발령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발령 자체가 잘못됐다 하는 그런 논란이 지금 행안부와 서울시에서 내고 있는데요. 이거는 하여튼 점검을, 시스템 자체를 이 국가 안보실, 이 대통령 안보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시스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NSC가 그래서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국가 안전보장에 대해서 총괄의 시스템을 잡고 있는데 헤드쿼터가 중심으로 돼서 이번에 행안부 너희들은 이것을 잘못한 거고, 이번에 서울시 너희들은 이거를 잘못 인식을 한 거니까 이 시스템을 확실하게 재발이 안 되도록 이거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행안부 서울시에만 맡기지 말고 국가의 대통령실의 안보 헤드쿼터가 있으니까 거기서 주관해서 이걸 파악하는 게 100번 효율적이다 하는 얘기를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경혜님, 북한이 위성을 실패했으니 문간첩이가 숨을 차고 울겠네요. 가슴을 치고 울겠네요. 땀 흘리지 않고 억만금을 벌 수 있는 투기는 마약 중독과 같아. 이덕수님. 네. 문재인 5년 내내 민방위 훈련을 한 번도 안 했으니. 한율님. 그렇죠. 우리 한율 지금 말씀대로 민방위 훈련 공중 이렇게 사이렌이 울리면서 한 10분 15분간 어디 대피하는 거나 또 도심에서 이 직장인들이 어디에 이렇게 한 곳에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도피하는 그런 것들을 진짜 최근에 못했습니다. 문재인 5년 동안에 한 번도 안 한 건지 아니면 우리 기억이 빨리 잊혀진 건지 우리 이덕수님, 하느님, 한율님 말씀. 네, 그렇군요. 최윤기님, 세븐님, 장승희님, 한율님 계속 좋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만평을 하나 더 남았죠? 만평 보겠습니다. 대왕고구마라고 쓰여 있군요.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여당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줄줄이 고구마 넝쿨처럼 줄줄이 온다는 얘기죠. 대왕고구마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노태학 선관위 지난 정권 알바키 채용. 노태학 선관위 위원장이 대왕고구마 제일 끝에 대롱대롱 붙어 있군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집권 여당이 지금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을 줄줄이 끌어내고 있는데 아직까지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뭐 저 수면 밑에 이렇게 아주 안전하게 지금 보호막을 펼치고 있죠. 네, 저 생각에는 5번째 이슈에도 노태학이 임기 6년을 다 채울 생각은 없다라고 하지만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한 서너 달을 넘기지 못할 겁니다. 저거는 선관위원장 왜 어차피 노태학은 또 할 일이 있거든요. 대법원 중에서 한 사람을 선관위원장으로 호선을 하는 거니까 사실은 노태학 입장에서도 선관위원장 안 해도 큰 문제는 없다. 왜 대법관으로 다시 돌아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참에 선관위원장도 독립된 우리가 대법관을요 선관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그야말로 대법원을 최후의 사법의 보루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명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선관위원장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보인 그런 아주 파행적인 언행을 보면 그러니까 이참에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글쎄요 한 3, 4개월 내로 6, 7, 8, 9 한 10월 내로 선관위원 이게 뭐 길게 봐서는 연말 내로 선관위원장에서 스스로 내려온다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버틸 수가 없죠. 지금 버티면 버틸수록 자기 명예에 이 오욕적인 그런 삶이 될 텐데 저는 기자의 시각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